원불교 혁신을 요구하는 교무와 교도들로 구성된 원불교 개혁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의결기관인 수위단 원불교 내부에서 교단의 폐쇄성을 비판하며 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촉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를 전면 직선제를 통해 구성하고 종교 최고 지도자 선출 방식도 개선하자는 건데요. 여기 그 원불교, 그러니까 교원 개정 청원이 걸기되어 있는 원불교 개혁연대 출범식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개혁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임 대표님을 맡고 있는 출가분입니다. 원불교 개혁교무단 교무님이십니다. 송용원 교무님. 송용원입니다. 현주 문정교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기서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불교 이런 교무님들 자녀들로 이루어진 원불교 원친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 대표를 맡고 계신 승산 양승인이죠? 예, 양승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분당에서 오셨는데요. 판교 선방 교도회 대표 자격으로 오셨거든요. 여기는 이제 교당과 교당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오신 분인데 개혁연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박지현입니다. 네, 박지현. 네, 거기 단체에 있습니다. 판교 분당 교도회 회장님은 아니고 계시는 회장님. 그리고 여기는 원불교 성지가 정산종사님인 이대 교주 성지가 경상도 성주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드가 배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 수호를 위해서 몇 년간을 계속 이렇게 앞장서서 사드 반대를 그 마을 주민들과 이제 해오셨던 원평화 행동, 예, 교단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개혁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손복선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원불교 모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가의 길을 걷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제가의 길을 걷게 되는 분들을 이제 모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계속 사모하는 이런 의미의 모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외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경덕, 속명은 이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자회견을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서 어려운 결혼을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원불교 개혁연대 교연 개정 청원이 걸기대회 및 원불교 개혁연대 출범식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우리 개혁연대 상임 대표이신 원불교 개혁교무단 송용원 교무님부터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개혁교무단 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지는 전주에 있는 문정교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108년 보헌개정 청원인 걸기대회 및 원불교 개혁연대 출범식을 맞이하는 기자회견문. 수의단에는 408명의 합동 청원안을 수용하여 교단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원기 108년 9월 12일에 제가 출가교도 408명은 교단 혁신을 위한 보헌 개정안으로 종로 호법수의단 폐지 및 직선 재가수의단 설치, 그리고 종법사 피선 자격의 확대, 이 두 가지 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수의단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의단회의 행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의 의결을 차일피를 미루다가 결국 108년 11월 6일에
올해의 마지막 수의단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합동 청원인 일동은 수의단회가 교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출된 청원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헌에 의하면 교정원장이 중앙교회에 제안하는 교헌 개정안은 중앙교회 1차 의결을 거쳐서 수의단회의 최종 의결로 확정된 후 종법사가 공포하는 1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수의단회가 교헌 개정안을 미리 심의하여 중앙교회의 안건을 구의하지 않은 채로 중앙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임시 수의단회를 통해 중앙교회의 교헌 개정안 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 일정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인들은 원불교 수의단회가 오는 11월 4일에 개최 예정인 중앙교회 중앙정기총회에 앞서서 사전에 임시 수의단회를 소집하고 이 제출된 합동 청원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10월 5일에 발표하고 오는 11월 4일 재차 중앙총부에서 교헌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인 걸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청원인 걸기대회 대회장에 모인 우리들은 교단의 개혁을 요구하는 제가 출가단체가 모두 모여 약칭 원불교 개혁연대라는 상설적 조직체를 결성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조직이 없이는 교단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뼈아픈 교훈을 원기 106년의 증복판 전서 폐기 사태와 수의단 단원 선거 부정 사태를 계기로 얻었습니다. 원불교 개혁연대는 대종사의 교법 정신과 구세경륜 창립 정신에 따라 교단의 해묵은 폐쇄성과 비민주성, 불통과 독선을 타파하고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하여 408명의 청원으로 시작된 교헌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원불교 개혁연대는 원불교 교단이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기울어져가는 교단을 일으켜 세울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으로서 대종사님의 본의 회복을 열망하는 제가 출가 교도들의 의지를 모아 분연히 일어나고자 합니다. 현재의 교헌 개정 합동 청원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수의단회의 해산 운동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원불교 수의단회가 교단의 최고 결의기관의 지위에 걸맞는 밝고 빠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금년 말까지 교헌 개정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수의단회와 중앙교회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단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독단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나가겠습니다. 향후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교단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교단 최고 결의기관 수의단회는 합동 청원인이 제시한 교헌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공도 호법 수의단 폐지, 직선 제가 수의단 설치. 둘, 종법사 피선 자격의 확대. 하나, 교단 개혁은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원기 108년 11월 1일 원불교 개혁연대 준비일, 개혁연대 상임대표 서정호, 심산 송용원 교무, 그리고 개혁연대 공동대표 금강의 주인 신상환, 원불교 평화행동 교단개혁 특별위원장 신산 손법선,
그리고 교단개혁 원칙의 승산 양승인, 판교 선방 교도회 융산 신보강, 그리고 원불교 모원의 이경덕입니다. 자유롭게 질문 하시면 감사드리고요. Q&A 자, 이 일을 위해서 파이팅합시다. 하나, 둘, 파이팅! 화이팅! 뭐를 한번 예, 제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호법, 제가 외치면 마지막에 3번을 따라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봉도호법 수의단 폐지하고 교단 개혁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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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법사 피선 자격 확대하여 공화제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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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연대 깃발 아래 교단 개혁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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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바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가 무척 좀 생소하시고 이런 일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자분께서 보도를 하시려면 꽤 좀 난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원불교 측에서 풀어서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생소해 그러니까 예. 좀 요구하시는 바가 좀 간략하게 좀 해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요구는 딱 그겁니다. 아까 그 2가지 봉도하고 그러니까 수의단회가 원불교의 최고 의결 기구인데요. 입법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18명의 출가 교무가 정수의단이라고 해서 투표로 선출을 해요. 입법부니까. 그런데 거기에 종법사가 16명의 호법은 이제 재가를 뜻하고 봉도는 출가를 뜻하는데 16명을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단회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유신 때의 유정회 같은 거죠. 그래서 종법사님이 자신의 정책이나 방향을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표를 확보하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전횡과 독단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거는 대종사님이 천명하신 공화제의 취지에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없애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종법사 피선 자격이 뭐냐면, 원불교에는 이제 정사가 있고 원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이제 공부의 수준에 따라서 6단계가 있는데, 어쨌든 원정사를 출가이라고 하고 정사를 법강학마이라고 하는데, 종법사의 피선 자격은 원정사인 출가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은 공부의 등급이기 때문에 현역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퇴임한 원로들이나 사후에 추존을 하다 보니 종법사 선거가 다가오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원정사가 없기 때문에 종법사가 자신이 염두에 둔 후보를 이 정사에서, 법강학마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수의단회에서 곧바로 그거를 이제 의결을 해서 출가의 원정사로 올리고 그거를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종법사가 자신이 염두에 둔 사람을 종법사로 올려서 계속해서 섭정이 가능한 이런 이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양보를 해서 출가의가 현역이 있으면 거기서 종법사를 뽑아도 되지만, 만약에 현역이 없는 상태라면 법강학마에 그 밑에 단계인 정사에 선거권을 줘서 거기서 종법사를 뽑으면, 종법사가 되면 당연히 출가의가 당연직이 되는 거거든요. 법의가 승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법사를 뽑아서 출가의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훨씬 합리적인 안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나서게 된 이유는 원기 10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전서를 이제 무리하게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떤 현 종법사 체제 하에서 전서 사퇴하고, 그 다음에 그의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는 수의단회를 뽑는 그 선거위원회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른바 법난이라고 하는 출가 교무님들이 이제 옷을 벗고 굉장히 기도회를 하고 격렬하게 이제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사퇴를 하고
새로운 수의단회를 구성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그 수의단회는 어쨌든 이러한 그 교단의 민주화를 위한 공화제로 가는 어떤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수의단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그 활동을 하겠다고 교단혁신특별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구가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교단 혁신에 대한 안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뭐 이 교단 지도 체제, 그 다음에 교화 구조 체제, 그리고 전문 출신 제도 체제,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와 출가가 이제 합의를 한 거는 그런데 이제 그 안을 현재 지금 수의단 체제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그 안을 거부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빚어졌고, 그래서 그 3년 전에는 출가 교도들만 나섰으나, 2년 전이라고 합니다. 사실하게 2년, 106년 2년 전에 출가들이 나섰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제가들도 이건 너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와 출가가 연대를 해서 408명이 이제 서명을 했는데, 최소한 여러 가지 혁신이 있지만 어쨌든 방금 얘기한 아까 얘기한 2가지 안, 그러니까 봉도 호법 수의단 폐지하고 직선 수의단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2번째 종법사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정사로, 그 2가지 안에 합의를 해서 408명이 서명을 해서 수의단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미루다가 더 이상 저희가 안 돼서 11월 4일 날 이제 중앙교회가 열리고 11월 6일 날 수의단회가 마지막 회기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대회를 열고 원불교 교단 혁신 전국 교도 대회, 가제는 부제는 여기 아시지만 청원인 골기 대회 및 원불교 개혁연대 출범식을 겸해서 원대 원불교 총부에서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역시 이제 불허를 해서 도로에서 11월 4일 토요일 날 1시부터 이제 결의대회, 골기대회와 출범식을 하게 됐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한 겁니다. 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개혁연대는 몇 개 단체가? 지금 거기 7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7개 단체에 몇 명이 신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각 단체의 회원 수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도 뭐 일단 그 단체에 소속된 408명이 청원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원불교 교인들이 교무들이 몇 명이에요? 원불교 교인들이 2,000명 정도 됐거든요. 전체요? 예. 우리나라에? 예. 전 세계? 예. 아니 교무만. 예, 출가 교무만. 2,000명 중에 408명이 교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출가와 제가가 있고 105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출가하는 그러면 교무인 거예요? 네, 교무님들이. 그러면 제가는 신도? 예, 저희 같은 신도죠. 교도. 일반적으로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원불교에서는 교도라고 하고, 예, 일반적으로 신도라고 하죠. 전북 소속 기자인데요. 예. 봉도 수의단 아까 이제 종법사님이 임명한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선출하는 어떻게 선출이 되는지, 자격은 무엇인지 하고요. 예. 직선 제가 주의단 설치를 그거는 신청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수의단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제가 교도 아니, 제가 수의단이 네. 호법 수의단에 임명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직선으로 돌리자라고. 직선으로 하라. 예. 봉도 수의단 뭐 그러니까 봉도하고 그러니까 정수의단이라고 해서 출가 교무 18분은 남녀 9명씩, 그게 이제 원불교의 9인 1단이라는 조직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9명과 남자 9명과 여자 9명은 18분은 정식으로 선거를 해요. 전체 교도들 대상. 아니요, 출가자만. 출가 교무단만. 교무분들이 예. 투표권이 있어요. 그렇죠. 투표권 제가는 없고. 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18분을 이제 제가 교도들도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중학교에 예. 그것도 제가 잘못 출가 알았는데. 교무와 제가의 일부의 투표권이 있는데, 그래서 18명을 정수의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법사가 임명하는 봉도란 뜻과 이제 호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도는 이제 이 교단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출가 교무님, 그리고 호법은 이 교단을 위해서 되게 헌신하신 제가 이제 교도를 이름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8분씩 종법사가 임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 몇 명인가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잘해드려야 돼요. 그럼 교무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공도와 호법 선거 제도는 제가와 출가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8명의 수의 단원이 다시 선거를 해요. 형식은 그런 절차를 밟죠. 근데 내용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다 해도 형식은 선거를 통해서 호법과 공도로 가는데 이게 간간선이 되는 거죠. 간간선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저희 원불교의 특징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가족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잘 서로 잘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이런 법보다는 그런 불문율이 사실상 모든 선거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과거의 그런 가족 경영의 형태 시스템에서 이제 전문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힘든 과정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문 과정, 경영 과정으로 가려면 결국은 그 교도 대중의 의견과 교무 대중의 의견을 가장 그래도 섭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게 직선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도와 호법은 간선이에요. 간선도 아니고 간선. 이거를 없애고 그냥 전부 다 해서 직선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게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2년 동안 고민을 해서 도출을 해는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도출이 됐는데 여기에 좀 이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또 다른 주변에 또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꼭 직선제로 수의단원을 선거하고 그리고 그 직선제로 선출된 수의단원이 종목자를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도 호법 수의단 폐지하고 직선제 수의단 설치하고 이런 것들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해가지고 변해지는 게 뭐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4명, 35명인가요? 지금 수의단은 34까지. 네. 그 간선으로 들어오신 분이 16명, 직선으로 들어오신 분이 18명, 그리고 거기 종법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출가 남여 9명하고 제가 이게 교도들이죠. 교도들 9명이 직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가 18명, 제가 9명 이렇게 해서 그 의결기관 자체에 제가와 출가가 꼭 동등하지는 않다, 숫자적으로 동등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제가와 출가가 그리고 교원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불교의 교원에 보면 원불교는 본문에 출가와 제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관행처럼 출가와 제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나누어진 것을 나누지 말고 전문에 나와 있듯이 출가와 제가를 나누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같이 의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 제가 여쭤보는 거죠.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이렇게 해서 요구하시는 게 이제 뭐 수의단 폐지하고 직선제 하자 이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불교가 좋아지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지금 뭐 전행하고 독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행하고 독단을 하면서 뭐가 나빠졌는지. 이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바뀌는 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그 입법기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신헌법의 그 유정회나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선, 임명 이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종사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의 지금 변화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을 이건 또 다른 사안이라 저희가 자제하고 있지만 원음방송 사태나 익산약국 사태나
뭐 저기 일본의 뭐 지바현 교구나 뭐 여기 분당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법으로 따지면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상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두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예를 들자면 뭐 제일건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원광학원 이사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이해 충돌의 원칙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하자면 기한을 내고 자기가 결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광대학교가 계속 고령화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가 주는데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책임을 묻고 정상적인 집행구조와 논의구조를 통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엄청난 발전 모순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우선 과제가 너무 많은데 최소한 그것부터라도 하자. 일단 그겁니다. 그래서 저기 편집자 주라고 써놓은 거 있어요. 리플렛에 그 자료를 실으면서 거기 몇 쪽 그 자료들의 그 앞쪽입니다. 바로 그 앞에 청원서 바로 앞에 보면 거기 편집자 주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전행과 독단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런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부터 없애자라고 저희가 지금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불교 개혁 연대를 출범하면서 결국에는 그 원불교 체제 내에 절차라든가 선출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네요. 사회 이바지하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사회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구조가 돼야. 그거는 이제 원칙적인 건데 지금까지 안 해왔잖아요. 원불교가요? 원불교도 뭐 삼성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또 이런 데서 뭐 아프리카 돕기도 하고 저기 원불교랑 다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를 다 해요 원불교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그 내용이 좀 부실해지고 오히려 그 정책이 그런 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뭐 이렇게 성장을 위한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을 뿐이지 종교 본연의 역할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아니, 안 한다는 거 아니고 예. 원불교가 자체적으로 좋아서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개혁이 아니고 사회 개혁을 위한 어떤 그 운동도 하셔야 되는 게 더 소속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가 어떻게 사회의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사회의 기득권층과 교단의 기득권 세력의 한편이 되고, 또 교단에서 뭔가 대종사님의 정신과 그 험한 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이 사회에 뭔가 진보와 변혁을 바라는 사람이 한편에 되는 구조지, 원불교가 똘똘 뭉쳐서 같이 뭔가 사회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불교 내 진보 세력들은 원평화 뭐 행동이라든가 원불교 그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라든가 아프리카 돕기 뭐 삼동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무들도 막 크고 화려한 교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 가서도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도 농촌 활동도 하고 지역과 연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 이것이 뭐 원불교 정체와 똘똘 뭉쳐서 사회 어떻게 하자, 이미 그러기에는 원불교 교단은 보수와 진보가 어느 정도 이제 나눠질 정도로 커져 있고, 여기서 어쨌든 진보의 목소리가 사회의 진보 세력과 연대해서 사회도 밝히고 교단도 그런 일을 더 잘하게끔 체제를 잡는 이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세계로컬 이제 조지현 기자입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답변을 저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단답형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지금 혹시 이 내용을 원불교 교인들이 교단의 제도적인 불합리와 적폐청산, 개혁을 위한 목소리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저기 그 교원은 헌법과 같은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요. 예. 혹시 좀 이따 이건 설명해 주세요. 대종사하고 종법사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짧게 좀 부탁드리고요. 수의단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수의단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좀 짧게 한 두세 가지만 수의단회는
어떤 걸 뭐 논한 아까 보니까 제1건설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뭐 계약을 의결하는 그런 권한을 임명하는 게 있죠. 그 수의단의 대표적인 그렇죠. 네. 내용.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중법사에 재임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통령 선거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중법사 선거를 하는 건지. 그건 6년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까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수의단회가 중법사 포함해서 총 35명인데 그 중에 18명은 정수의단이고 종법사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8명이 16명.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내부의 최고 의결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제 그러면 대종사는 원래 이름은 이제 소태산 박중민이고 그 대종사는 가장 높이 이렇게 칭호예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라고 하는데 그분만 대종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원불교를 창교하신 분을 대종사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종사라고 합니다. 종사인데 2대 교주는 정산종사고 뭐 3대 교주는 대산종사고 현재 종법사는 이제 그 전산종법사인데 그래서 종법사는 현재 최고의 공부의 최고 단위의 단장이고 최고 의결기관의 이제 교단을 대표하는 교황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의 종법사, 그러니까 현재의 가장 높은 분이 종법사가 되는 거고 그 대종사는 유일하게 한 분, 원불교를 창교하신 분을 소태산 대종사라고 이제 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의단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조직의 최고 의결기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뭐 원불교 예산, 교단 예산에 대한 거를 뭐 총 결정한다든가, 인사에 대한 거를 총 뭐 결정한다든가, 그리고 재정에 대한 뭐 것들을 총 결정한다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최고로 결정하는 거고, 그것에 이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중앙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그 밑에. 그러니까 뭐 대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대표 의원이 뭐 수의단이라고 한다면 이사회와 네, 그렇죠. 이사회와 뭐 그런 정도 중앙교회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 원광대 총장 임명권도 이분들한테 있나요? 아니 임명권은 그 수의단회 재단 이사장이고 재단 이사장은 이제 선출을 하죠. 재단에서 선출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동의를 하겠죠. 우리 국민의힘 전서 폐기 사태 이후에 종법사 퇴직문 그리고 사퇴서 불거지고 그래서 이제 교정하는 발굴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의단의 총사퇴 결정을 하고 보건선거에서 자국이 되고 이랬는데요. 그 이후에 그동안 혁신특위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개혁연대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아니죠. 혁신특위는 공식적인 교단 수의단의 그 인가하에 인정된 교단의 정식 기구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임무기구죠. 개혁을 바라는 임무기구인데, 그러니까 혁신특위는 혁신특위대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그 개헌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혁신특위안이 다 통과가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반발과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이제 저희들이 뭉친 겁니다. 개혁론대로.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을 일단 청원을 하게 된 거고, 청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걸기대회를 하는 거고, 걸기대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해서 또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겠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월 4일 날 중앙교회 정기총회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뭐 교원사는 그런데 워낙에 뭐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단회가 결심을 하면 뭐 다시 뭐 임시회의를 열어서 그 절차를 밟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얼마든지 그러면 가능하죠.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회계가 바뀌는데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를 지면 내년은 또 종법사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종법사가 내년에? 네, 내년 9월에 다시 선거를 합니다. 2024년 9월에? 네.
중법사 합격권이 누가 거든요 중앙교육. 34명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안을 주장을 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그 종법사 피선거권 확대. 네, 그렇죠. 그래서 종법사 여기 교원에 보면 수의단의 그 권한이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교서 편정과 교원 교구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법강 항마 이상의 법의 승강에 관한 사항, 아까 정사요, 교리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교원 교구의 판정에 관한 사항, 국외총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자치교원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교정원장, 감찰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중요 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종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또 종법사한테는 무소불위의 거부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냥 종법사가 거부하면 또 끝나는 종법사 권한에 그러면 왕이요 왕. 예, 저희 죄송합니다. 주님만 해서. 지금 그 신고 대조표를 확인해 보니까 예. 원정사가 가장 높은 그 계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는데 그 법이 이 공부의 수준. 원정사가 예, 예. 그게 출가이고 지금 원정사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은 없고요. 현역이 한 분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고 은퇴하신 분은 꽤 많아요. 그러면 정사는 몇 분이에요? 정사는 되게 많죠. 이게 대충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 500명은 넘고 이게 준비위원회 말대로라면 원정사가 사실상 한 명인데 예. 원정사가 없을 경우에는 예. 이 정사들에게 예. 피선거권을 줘라 예. 그 얘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공정하게 그래도 뽑아서 종법사가 되는 순간 출가위가 되거든요. 당연직. 지금 한 명은 있죠 원정사가. 심사님이 답변하는 게 그럼 있으면 이게 통과돼도 그분이 되는 게 아닌가? 여기 보면 원정사 이상을 피선거권 한다 하지만 원정사 이상의 자격자가 그분이 없을 고사하면 또 문제가 걸려요. 고사할 경우에는 예. 예, 근데 종사한테- 거의 고사하시는 걸로. 왜냐면 아.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지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 이제 종사한테 피선거권을 줘라. 네. 예. 그러니까 잘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북일보에서도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제가 죄송한데 수의단은 34명이잖아요 지금. 예. 직선이 절반 18명. 명인데 16명은 단선 이제 임명직인데 예. 중법사가 16명 임명하고 중법사 선거 시즌이 되면 이 16명이 투표권해갖고 중법사를 뽑는다는 거죠. 16명도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4명이 맞죠? 종목사가 있는 거죠. 이쪽이 이쪽 임명하고 이쪽이 이쪽 투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뭐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거죠.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시죠. 예.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뭐 예. 이렇게 참 저희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기자분들을 불러서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또한 교단의 변화가 또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러한 힘으로 세상과 또 이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알려드리고 또 그동안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음성으로 지나다니는 이야기들도 일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쉬쉬하고 우리가 가족끼리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족 경영 시스템에서 전문 경영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한 내부 외부의 몸부림이 같이 쳐지고 있다. 그 단편적인 예로 그런 거예요. 성주에 사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공법사님이 탄생하신 성지예요. 성지에 그러한 무기가 들어와 있음에도 사실 교단적 대항을 거의 못했어요. 참 낯뜨겁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문제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면 그리고 일부의 조역자들과
교도님들이 지금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드키즈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를 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교무가 상주를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도 이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못해요. 저는 이게 이런 문제점들이 다 이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그렇게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 교법이 세상에 이렇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많은 저희들의 지도 편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